제목은 보시는 것처럼요. 대학의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한 대입 변화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목표 대학을 위한 관리를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2025학년도의 대입 시행 계획 주요 사항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7일에 발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관련 사항들이 유튜브에도 많은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만 크게 보시면은 이 네 가지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 정시 수능 위주 선발 유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대입하고요. 두 번째는 예년에 비해서 한 17개 대학들이요 자연계 쪽 얘기를 하는 건데 선택 과목의 필수 반영을 폐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미적이라든가 기하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필수로 선택을 해야만 정시에서 그 대학의 학과를 지원할 수 있었던 전형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폐지가 되기 시작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정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연진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고위공무원 자녀가 더글로리 이슈에 이제 연루가 돼갖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이 확대가 돼서 이제 26학년도에는 이것이 의무화가 돼서요. 감점 처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서부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큰 관련이 별로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점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색깔이 조금 달라졌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연대, 한양대 등 일부 대학들이 전형을 약간 변경을 좀 했습니다. 자, 그 전형의 변경의 포인트는요. 수능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수능 강화라고 하니까 갑자기 정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수시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관련 있는 건 네 번째 항목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정시를 강화를 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건데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아니 뭐 고대랑 연대랑 뭐 한양대 좋지 좋은데 지금 지원이 불가능한데 거기 얘기 내가 왜 듣고 앉았냐 이제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대학들이 저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그 아래 대학들도 기조나 결을 같이 가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같이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서울대를 기점으로 해서 연고, 한양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좀 보게 될 건데요. 결국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강화하는 그런 변형의 어떤 모습들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연대 같은 경우는 교과 추천형이라는 전형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원래도 있었고 교과 추천형인데 원래 이 전형으로 이제 지원하는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수능을 보기 전에 면접을 봐야만 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빡세죠.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여기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수능 전에 미리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고 면접을 봐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면접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폐지가 됐으니 뭐 하나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생겼어요. 수능 최저는 딱 보니까 좀 이상해요. 국수탐 2합 4요. 에? 연대 미래 캠퍼스도 아니고 연대인데 2합 4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무조건 3은 받아야 되고 한국사는 4. 그래서 이 최저 조건들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형은 우리 서부학군 자녀들하고 큰 상관이 있냐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추천 전형으로 연세대에 지원을 하는 아이들은 주로 영재고 출신의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일종의 약간 부담을 야, 면접을 수능 전에 보니까 너무 빡세지? 일정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없애줄게. 대신 수능 최저 점수 갖고 와. 근데 수능 최저 점수도 별로 높지도 않아요. 영재고 애들이 수능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형에 대한 얘기니까 크게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사실 논술 전형이 없었습니다. 수시에서. 그런데 논술이 부활을 했어요. 사실은 논술 전성기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뭐 한 10년 전 이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논술 전성기에는 우리 고대는 거의 논술의 상징이었고 거의 해마다 한 1200명 정도를 논술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합니다. 1200명에 비하면 굉장히 좀 미비한 숫자이긴 하나 어찌됐건 344명이라는 숫자가 부활이 됐고 수능 최저를 걸었는데 4합 8 그리고 경영학과를 지원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4합 5 최저를 가져와 이 전형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인데 무슨 4합 5까지 가져오래. 의대가 뭐예요? 의대가 최저가 3합 5인데 4합 5를 가져오라니 뭐 거의 뭐 끝까지 안드로메다급으로다가 최저 가져오라는 얘기가 되고, 수능 최저 4합 8은 제 예상이거든요. 이건 이과 쪽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저를 빡세게 좀 걸고 있는 고대다운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양대인데요. 한양대는 진짜 우리 서부학군 아이들하고 큰 상관이 있다. 실제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전형에서 사실은 수능 최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결국 우리 지역에서도 한양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근데 이제 최저가 생긴 거예요. 최저가 생겨서 수능 최저 3합 7 갖고 와.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생기부에 정성적 평가도 10% 정도를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요 발표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발표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부학과랑 관련 있는 건 이 한양대 요 내용을 우리가 조금 귀담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이 서부학군에서 한양대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저렇게 추천 전형으로 합격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최저가 없었고, 어느 학교 아이들이 주로 지원을 했었을 것 같으세요? 교과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교과니까 최저가 없었어요. 수능 점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맞추는 애들이 지원을 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은평고 전교 1등, 가재울고 전교권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들이 있죠.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뽑고 이제 수능 최저를 이렇게 가져오고 생기부도 가져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 페이지에 걸쳐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안에서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거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강화가 됐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라고 인지를 딱 하고 계세요? 수학이죠. 근데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수학인 거 맞는데요. 그건 정시일 때요. 정시일 때. 왜냐면 표점이 제일 높으니까. 만점을 똑같이 다 모든 과목을 맞았다 한들 수학 과목 만점 받은 거랑 국어 만점 받은 게 표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143점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수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인 거 맞죠? 근데 우리 애들 수시로 보내실 거예요? 정시로 보내실 거예요? 수시죠. 수시에서 수능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뭡니까? 영어죠. 최저 맞춰야 되는데. 최저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수학으로 왜 최저를 맞춰요? 잘하는 아이들이면 그게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1, 2, 3등급을 봤을 때 국어는 4.5%입니다. 자, 그리고 수학은 4%. 근데 영어는 1등급 받는 아이들이 7.8%예요. 그렇죠? 그리고 2등급은 11.4, 11.3인데 영어는 26.5%까지가 2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연히 영어가 최저 받을 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미디어를 통해서 수학 얘기 맨날 나오고 의치한 약수 맨날 얘기하고 앉았고 서울 연고대 얘기하고 있고 대치동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가 많지 않을 수 있고 걸러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강화됐다는 얘기는 영어가 디폴트가 됐다는 얘기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를 대학들이 자꾸만 꾀하고 있는지 그 속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를 알아야 방향을 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타당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해가 가야지 방향을 잃지 않고 쭉쭉쭉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이제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둘째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밑에 늦둥이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얘가 첫째라서 뭐 둘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다 이러면은 조금 더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육개정안이 바뀌어서 2022 교육개정안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될 찰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 시행 이미 중학교 현재 3학년 아이들부터 이제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중2,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교육개정안이 바뀐 그 내용으로 아이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게 가장 커다란 이슈가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고교학점제를 대학들은 다 지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지금도 오리무중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별의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니까 뭐 킬러다 중킬러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저때 얘기를 할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절대평가를 할 거냐 상대평가를 할 거냐 이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났죠. 고1까지는 상대평가를 할 거다.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대학들은 교육개정안이 바뀌는 그 시점을 딱 필두로 해가지고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내신이 지금처럼 환산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고1 과정에는 다 상대평가를 했었죠. 성적도 다 받았잖아요. 지금 고2 올라와서 일반 선택 과목 했을 때 다 상대평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들을 다 줄 세우기를 해서 9등급 제도에서 상대평가를 해서 줄 세우기가 좀 쉬웠어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도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교 학점제를 하게 되면은 고1 때만 공통 과목만 상대평가를 하고 현재 우리 아이들 이렇게 수업 듣고 시험 보고 있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모든 선택 과목들을 다 성취도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이 안 세워지죠. 그리고 수능도 지금 칼을 한번 대겠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처럼 안 하겠다, 뭐 아이비를 들여온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결국 수능도 선원술형을 뭐 극대화시키겠다, 내신도 그러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내신도 수능도 줄 세우기가 쉽지가 않게 된 거예요. 점수 자체가. 이러니까 어차피 지금 고교학점제는 날 받아놓은 상태고 그때 가서 갑자기 뜨거 그러고 우왕좌왕할 수가 없으니 지금 각 학교마다 각 대학마다 고등학교들을 어떻게 줄을 세워서 그 내신을 환산을 해야 되고 수능 최저를 어떤 식으로 걸어서 활용을 하게 될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슈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는 각 대학들은요. 머릿속에 뭐냐면 줄 세우기를 하고 싶습니다. 같은 내신이라도 그 1.3의 의미를 적나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속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숫자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요, 우리가 학생부 교과전형 아시죠? 그리고 종합전형 아시죠?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우리가 딱 부러지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과는 내신을 숫자로만 평가해 이렇게만 인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은평고등학교 3등급, 예일여고 3등급, 충암고등학교 3등급 똑같은 3이야 이렇게 인지를 하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선택 과목들이 생겼잖아요. 지금 선택 과목. 그래서 선택 과목의 성취도 평가를 해서 9등급이 아니라 A, B, C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까지는 그 선택 과목을 대학에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선택 과목 안 봐. 이런 대학도 있었고 A하고 B하고 큰 차이가 없게 점수 급가를 아주 별 차이가 없게끔 그냥 퉁치듯이 이렇게 환산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다가 이제 몇 년 한 거예요. 이거를 대학이 했는데 그렇게 뽑으니까 제대로 안 뽑혀. 그리고 계속 이제 대학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자꾸 중도 이탈이 나는 거예요. 등록을 했다가 그만두고 재수한다 그러지 뭐 다른 학교로 다시 한번 수능 본다고 하지 뭐 자퇴하지 뭐 이렇게 되니까 운영이 안 되잖아요. 등록금 회수도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라는 인지들이 계속 펼쳐지게 됐고 올해 작년에 걸쳐서 이제 포럼이 한 4차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각 대학의 이제 입학사정관들 또 이제 입학처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대학의 입장들을 논의했을 때 대학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으로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사실은. 서류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정시 확대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이게 대학의 입장인데 결국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교과.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지원할 수 있어? 그리고 숫자를 보니까 이게 합불 자체가 되게 명료해. 이거는 이제 붙을지 떨어질지 너무나 딱 나와 있는 상태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중앙대학교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2024. 즉 올 고3 애들 어떻게 뽑을지에 대해서 지금 아예 공식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 성차 등급 및 성취도별 환산 점수표. 중앙대는 자신의 학교에 지원하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점수를 환산해서 자기네들만의 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 선택 과목, 그냥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들은 1등급이면 10점 만점에 10점 줬어요. 그리고 2등급이면 9.71, 3등급이면 9.43, 5등급이면 8.86 이렇게 이제 점수를 쭉 줄 세우기를 했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거 원래 했던 거니까.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 A,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그렇게 큰 비중이 없었단 말이에요. A든 B든 큰 의미가 없었고. 근데 지금 중앙대 어떻게 발표하고 있습니까? A등급 받으면 10점 만점에 10점 줄게. 근데 B를 받은 너, 아이고 9.43 줄란다. 이거 저쪽으로 가니까 몇 등급이랑 똑같은 거예요? 3등급이에요. 숫자를 바꿨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 C 받았냐? 그러면은 너 8.86 줄 거야. 그거 일반 선택 과목으로 보니까 몇 등급하고 똑같습니까? 5등급. 점수를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금 2학년 내신이 중간기말 끝났잖아요. 그동안 이제 2학년 내신 볼 때 선택 과목 봤죠. 선택 과목을 봤었고 A등급 받은 것도 있고 B도 있고 뭐 C도 있고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중앙대 정도를 간다 그러면 B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완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표들을 지금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 애들 대학 갈 때 말고요. 지금 올해 대학 갈 애들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기조를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중앙대만 지금 특별해서 저런 얘기들을 하냐면 아닙니다. 자,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형은 교과 전형임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일단은 교과 전형은 원래 서류를 안 받잖아요. 생기부를 안 보고 아유 생기부 복잡해 죽겠고 애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공부만 딥다 시키면 속이 제일 편하겠다. 이게 교과였는데 교과 전형에서 정성적인 평가를 보겠다. 서류 보겠다는 거예요. 서류 보겠다라고 발표를 한 학교들이 성균관대, 건국대, 동국대가 정성적 평가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될 때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전 과목 중에서 3과목 정도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국영수, 탐구 뭐 모든 과목들을 다 반영하는 학교는 당연히 좋은 대학교들이겠죠. 그래서 연대, 고대, 서강대, 중앙대, 이대, 홍대, 숭실대까지 얘네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아무튼 이 대학들이 모든 전 과목을 내신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교과 전형에서. 자, 그리고 3과목 반영하는 학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 좀 확인하셔야겠죠. 그러니까 3과목 전 과목을 다 보니까 난 여기 못 가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줄 세우기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 그렇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중앙대는 자기들만의 성취도별 환산 점수표 있었잖아요. 이게 중앙대만 발표한 게 아니라 지금 서강대도 발표를 했고 고대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표가 좀 밑에 있고 글씨가 조금 작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깔았어요. 근데 그 선택 과목을 깔았더니만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이응고등학교요. 그냥 뭐 예일여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지고등학교요. 이제 선택 과목이 깔려 있어요. 근데 구성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출제자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예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받은 애들이 20%예요. 20%. 그리고 B등급을 받은 애들이 30%예요. 그리고 C등급을 받은 애들이 50%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학교는 A등급을 받은 애들이 50%예요. 뭐 한 거예요? 퍼주기 한 거잖아요. 우리 학교 애들이 불이익당하면 안 되니까 B 받아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애들하고 다 맞짱 떠야 될 텐데 괜히 B 받으면 안 되니까 문제를 쉽게 내고 웬만하면 50% 이상 다 A를 퍼주기로 한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50이면 다행히 이게 80 몇 프로까지 지금 봤어요. 제가 성적표 보면서 80% 이상을 A등급을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지금도. 욕할 수는 없어요. 뭐 그게 기준이 우리가 이렇게 별로 안 봤었으니까. 근데 지금 서강대는 지금 꼬락서니가 딱 보니까 이게 답이 없다 이거지. 저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애들을 제대로 못 뽑으니 선택 과목조차도 점수를 반영을 하겠다. 이래서 결국 A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공식을 봤더니 얘는 90점을 줍니다. 서강대 공식법으로 한번 계산을 두드려 봤더니 그런데 이렇게 퍼주기한 학교 있잖아요. 퍼주기한 학교. 여기서 A등급 받으면은 얘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점수를 75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B를 받았으면 65고 여기선 B를 받았으면 35고 그러니까 결국 서강대 정도를 지원할 거면
이제 각 고등학교도 저 내용에 대한 인지를 하고 문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과목으로. 그냥 옛날처럼 퍼주면 된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런 변화의 상황을 되게 잘 인지해서 플렉서블하게 딱딱딱 반영을 해서 발을 맞춰가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입학사정관 제도가 생겼을 때 정신을 딱 차리고 그 기조의 배를 바로 타버린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발표가 났는데 야 몰라 안 몰라 원래 하던 대로 할 거야. 저 학교나 그러지 다른 학교는 그렇다고 얘기 안 하잖아 막 이러면서 역시 계속해서 퍼주기를 한다. 그럼 그 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서강대 못 가는 거죠. 이 전형으로는 최소한. 이해가 가십니까? 자, 고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떻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전히 좀 쉽기는 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이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하면은 쉬웠잖아요. 그렇죠? 쉬웠어요. 볼 수 있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사실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점수이기도 합니다. 그치? 그치? 자, 이 페이지에서 이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게 교과에서만 저러느냐? 그러면 종합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더 보면 더 받지 안 보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교과보다 훨씬 더 종합은 그게 중요한데 전공적 합성이라든가 이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하라고 하는 진로 과목이 각 학교에 깔려 있겠죠? 그래서 김충환 군, 이혜일 양, 박대성 군, 최동명 양이 다 기하를 각 학교에 열심히 들었어요. 자, 그래서 원점수가 90점, 90점, 95점, 95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잘했네요. 그래서 모두가 다 A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까지밖에 우리는 인지를 못했거든요, 그동안. A 받았네? 잘했네? 잘했어. 근데 뭐 선택 과목이니까 뭐 약간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자, 이 구성원들의 학교 분위기라는 게 있고 시험의 난도라는 게 다 각각 다르다 보니까 충암고는 예를 들어서 A등급 받은 애가 40%예요. 보시는 것처럼 30%고 30%고 20%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앞 페이지에 있었던 서강대 공식법 있죠? 그거는 물론 교과 공식법이긴 한데 일반화시켜서 그 계산법을 한번 딱 두드려 봤더니 80점, 85점, 85점, 90점이 나와요. 종합에서도. 그래서 결국 제일 그 공식법에서 교과에서 유리한 아이는 최동명 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전체 중에서 얘가 원점수 자체는 제일 높아요. 그런데 A등급을 받은 애들은 어때요? 얘네 학교가 제일 적어요, 지금. 근데 분위기가 대충 이상이 가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는 아니 쉬운데 애들 공부 안 한 거예요. 얘는 지금 정신 차리고 그걸 챙기는 애인 거죠. 너무 똑똑하게, 귀엽게. 그래서 원점수를 확 올려놨더니 애들이 알아서 깔아주고 자기가 완전 이렇게 독보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교과에서 굉장히 유리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건 교과고요.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 비슷한 얘기예요. 교과에서도 그렇고 종합에서도 좀 더 비슷한 얘기인데 종합에서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우리 학생이 여기 학생들 많이 와 있습니다만은 네가 A를 조정할 수가 있냐? 몇 %인지? 이거는 우리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바깥의 얘기예요. 내가 B를 애들을 독려하고 저 새끼 공부 안 하니까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내가 쟤를 공부하게 하고 B 이상을 받게 하겠다. 그건 내가 내 영역권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몰라. 그냥 A를 간단하게 넘어가서 A만 받으면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점수를 높여야만 합니다. 원점수. 이해하시죠? 원점수 높여서 결국에는 원점수가 자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자체에서 자기는 가장 유리한 어떤 조건에 차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A등급을 가장 적게 받은 학교의 원점수가 제일 높은 최동명 양이 제일 유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95 동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30%니까 그 다음 유리한 애는 박대성인 거죠. 그리고 봤더니 30 A등급 다 동일하지만 원점수가 낮은 EA 학생이 그 다음 유리한 상태. 그러니까 박대성이가 더 유리한 거예요. 이런 상태면은. 여기까지 페이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에만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A등급, B등급, C등급에서도 원점수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형광펜 하나는 더 그려놓고 성적표를 조금 꼼꼼히 분석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이제 경희대학교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가 계속 좀 들먹거리게 될 거예요. 굉장히 유의미한 발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실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입니다. 다시 교과에서 교과 종합평가 돋보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을 경희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교과 전형이에요. 자, 그런데 교과 종합평가는 그러니까 종합전형 아닙니다.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학교생활 기록 후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교과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과 전형이지만 생기부 보겠다. 그리고 교과 성적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하나 우리 학부모님들 필기도구 있으면 동그라미 좀 해주시고요. 이 교과 성적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등급, 2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 점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 점수. 아까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등급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집에 몇 등급이야? 우리의 지금 여기 대성 가서의 등급 따기 너무 어렵잖아. 아유, 그래도 거기 가니까 내가 등급은 잘 땄잖아. 등급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등급을 따기가 좋았던 그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장을 챙기려고 간 건데 지금 경희대 기준으로서 교과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을 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 그리고 교과 전형이지만 더 이상 숫자로만 학생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 보겠다는 거죠. 근데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아까 고교학점제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으로 줄을 못 세워요. 그리고 수능으로도 줄 세우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뭐다? 무조건 서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성적 평가를 빼버리고는 도대체 할 수가 없고 얼마 전 있었던 그 대학 포럼이 굉장히 좀 파장이 있었습니다. 각 대학의 입사관들과 입학처장들께서 다 오셔서 4차에 걸쳐서 이제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입학사정관 제도를 시작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 전형을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지난 한 10여 년간 이미 대학들은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미 셋업이, 빌드업이 다 돼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 교과 전형도 이제는 순수한 교과가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세팅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 및 성취도인 교과이수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게 됐었어요. 고대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물리 과목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내신을 잘 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과는 가야겠어. 그러니까 약간의 꼼수를 쓴 거죠. 상당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제 물리 말고 지학을 듣자. 아니면 생물을 듣자. 열려 있으니까 그거는 좀 비교적 내신 따기가 훨씬 편할 거고 그래서 그 학생이 고대 물리학과를 합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썼을 때. 근데 지금은 어떻다?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교과 전형의 모습이 2, 3년 전의 행태하고도 상당히 바뀌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2025학년도 기준으로는. 자, 그래서 결국 만약에 우리 학생이 내신이 1.5에서 2.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당연히 교과로 어디를 쓸까?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쓸 텐데 이 정도 내신이면은 자 보시면 고대, 성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중에 이 중에 하나도 안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딘간 걸리게 돼 있는데 보시면 결국에는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 보겠다는 얘기고 교과 세특 보겠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우리 교과 전형에는 무조건 최저잖아요. 최저. 그래서 최저가 3합 7, 3합 6, 7, 3합 7, 2합 5 뭐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조건을 맞춰야만 하는 어떤 교과 전형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자, 조금 복잡한 거 하지만 반복이 되니까요.
자, 방금은 이제 교과 전형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같으세요? 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면은 최저죠, 최저. 왜냐면 내신이 비슷비슷한 애들이 오게 되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런 전형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맞춰서 전략을 짤 거니까. 중요한 건 이제 최저를 못 맞춘다라는 어떤 그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일단은 좀 챙겨줘야 된다는 걸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또 한번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종합 전형은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대성고 2등급이랑 충암고 2등급이 똑같진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분이 나쁘든가 말든가 그게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동명여고 1등급하고 예일여고 1등급이 똑같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학이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을 뽑게 될 때는 당연히 고교 서열화를 하면서 뽑는 거예요. 그동안 교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종합은 원래가 그랬어요, 원래가. 그래서 종합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750개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1750개를 1등부터 1700등까지 당연히 서열화를 해야죠. 그래야 얘가 이 학교에서 2등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 2등급인지를 환산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는 표준 편차가 오픈이 되진 않지만 이 종합전형에서는 모든 과목들의 표준 편차, 평균 점수, 원점수가 다 드러나는 이유들이 고교 서열화를 당연히 할 수 있는 팩트 근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등급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계속 등급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등급 얘기를 하면은 제가 받아치는 얘기는 원점수로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자, 그러면 이렇게 특목고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1군에서 10군까지가 있을 때 각 대학은 당연히 서열화를 시켜요. 지금 그거를 못할까봐 고교학점제 되면 그게 좀 애매해질까봐 미리부터 지금 저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서강대 자신의 환산 비율표를 지금 만들어놨고 고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고교 서열화는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고교학점제 되면은. 그래서 결국 선택 과목이 뭐가 많이 깔려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그 선택 과목들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선택 과목이 열려 있어서 그거를 이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교과 세특을 우리 학교 선생님이 써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선택 과목의 차이 때문에 고등학교는 브랜드가 정해진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이거는 각 대학들이 지금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데이 투데이 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해당 고등학교의 생기부의 특징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연대, 서강대, 뭐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당연히 충암고등학교 그 동아리 유명 동아리 이름 다 알죠. 선택 과목 이름 다 알죠. 학교 프로그램 명지고등학교 왜 몰라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 지금 거기구나. 이것도 파악하고 있고 또 표준 편차도 나와 있고 평균 점수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의 엔간한 고등학교의 뭐 그런 출신이고 이걸 알고 있죠. 블라인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원점수 평균 편차들을 통해서 학교 수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선택 과목을 니네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뭐 건의한다고 해서 열린 과목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원점수 높이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성적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는 정성적 평가를 무조건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서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학업 진로 공통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의 연결성 이걸 보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한 지는 1년이 꽤 지났고 1년 반까지 지났는데 지금 결국에는 3학기가 지난 거예요. 얘네들이. 그쵸?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에서 3학기가 지났고 수시 원서 쓰면 이제 2개 학기를 딱 지나고 원서를 6개짜리 이제 설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고등학교 딱 지원했을 때 원에서 됐든 안에서 됐든 간에 만약에 뭐 우리가 충암이나 숭실이나 동명이나 선정 일반반을 갔다 그러면 선일이나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내신을 비교적 잘 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갖고 그쵸? 내신을 비교적 예를 들어 예일이나 대성보다는 내신을 비교적 좀 딸만하다. 아우 예일 빡셀 것 같은데 안 되겠는데 대성은 우리 아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릴 거 안 되겠는데 이제 이러면서 약간 기피했고
그래서 충암이나 숭실 갔어요. 그러면 충암이랑 숭실 가서 좋은 점은 내신을 잘 따는 거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뭐라고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뭐 세특이 좀 그렇다더라. 선생님들이 조금 챙겨주시는 게 약간 비교적 약간 아쉬울 수 있대더라. 애가 안 챙기면 그거를 약간 좀 놓칠 수도 있대더라. 이런 약간 불이익이 좀 있었잖아요. 그 리스크가. 근데 그거를 대학은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야 귀대 아드님 얘기지 제가 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의 연결성이라는 건 니네 학교에 그 선택 과목이 안 깔려 있어서 안 들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인천고등학교는 이제 과학 실험을 하게 되는 거점학교로 인정이 되고 있고 예일여고도 지금 수학 거점학교죠. 그리고 숭실고등학교가 음악 거점학교예요. 또 쇳동학교. 아무튼 그런 거점학교들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거점학교 수업들을 중간에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간담회 때마다 매번 말씀을 좀 드리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올해 혹은 뭐 작년 이게 아니라 한 4, 5년 전부터 아이들이 잘 저렇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강 넘어 다른 고등학교까지 가서 듣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약간 이거를 불리하다고 생각해버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요? 걔네는 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걔네는 선택 과목, 걔네가 뭐 투 과목을 누가 열겠어요? 고등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그 투 과목 열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데? 그럼 걔네는 다 못 가나요? 그게 아니라 지방에도 분명히 거점학교도 있고 대학 연계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밥그릇 챙겨갖고 제대로 조금 똑소리나게 해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우리 고등학교에 그 수업이 열려있으면 제일 좋죠. 왜냐면 거점 수업들을 듣게 되면은 또 우리 선생님은 아니니까 그 평가 내용들이 고스란히 세특에 반영이 되기까지 제대로 잘 전달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부지런히 또 적극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터무시 여기거나 조금 아유 몰라 너무 복잡해 여기까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서열화 돼 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서열을 내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 비교적 서열이 조금 낮은 고등학교에 배정이 돼서 내신은 조금 유리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유리함 때문에 갖고 있는 반대편의 리스크가 있을 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연결성을 통해서 이런 수업들을 챙겨서 좀 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어디서 들어요? 언제 신청해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자기주도라고 써있어요. 제가 그거까지 찾아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부지런히 좀 정리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이걸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게 경희대 입결이에요. 경희대 2023학년도 레오 르네상스라고 하는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이 점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보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무슨 미술 작품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X표로 되어 있는 거는 불합격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빨간 색깔 이거는 이제 합격이에요. 근데 보시면 내신이 1등급 막 2등급 여기 막 간호학과 인문인데 1.8이고 여기 최고 내신 좋은 애 왜 떨어진 거예요? 내신이 이렇게 좋은데? 지만 억울하겠죠? 얘 왜 떨어졌을까요? 얘는 이거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학교 출신이겠어요? 여기서 이제 1750개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써있진 않지만 당연히 좋은 고등학교 출신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신만 겁나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을까요? 평균도 보니까 편차도 보니까 학교가 조금 거시기 했던 거죠. 그리고 얘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연결성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뭐 이런 어떤 거점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계 대학과 연루되어 있는 어떤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너무 안 보인 거죠. 겁나 공부만 한 거예요, 그냥. 전교 1등이겠지, 뭐,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 너가 여기를 왜 썼어? 너 교과로 쓰지. 종합전형을 왜 네가 여기를 왜 건드려? 근데 얘는 왜 교과를 안 썼을까요? 최저를 못 맞추니까. 자기도 알았겠죠. 근데 경희대 최저는 2하 5예요. 2하 5, 교과로 쓰게 되면은. 근데 2하 5로 애가 못 맞추는 거죠. 지도 아니까 저걸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은평고에서, 가재울에서, 뭐 동명여고에서, 선율여고에서, 충암고에서 전교권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허들이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약간 어리버리하다가 내신만 겁나 한 거죠. 학원만 보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두 개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여기를 못 쓴다고요. 종합전형으로. 그리고 또 걔가 수능 최저를 챙기냐 안 챙겨요. 그런 애들은. 겁나 내신만 하는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지금 미리부터 조금 파악을 해야 된다. 지금 2학년 1학기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자, 중요한 페이지였고요. 자, 다음은 시립대 학교의 학생부 종합 교과 성적 평균 등급을 좀 보게 되시는데요. 이제 경희대 얘기하다가 이제 시립대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시립대가 기준이에요. 시립대랑 경쟁하는 대학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건 정도죠? 동국대나 건국대 정도? 그러니까 동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와 아래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위를 간다기보다는 그 아래에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사실은 확률적으로. 근데 타 대학에 비해서 시립대는 공립이다 보니까 적나라하게 합격선에 대해서 아주 여실하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한 내신이 일반계 출신인지, 자사고 출신인지, 특목고 출신인지까지도 내신을 그냥 소수점 둘째까지까지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보니까 2023년도 기준입니다. 일반고 출신은 지금 보니까 행정학과에 2.25예요. 2점대 초반. 그리고 특목고 출신은 4.25까지. 그러니까 같은 학과에 2.25도 다니고 4.25도 다니는 거겠죠? 교과 전형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2.25, 4.25 다 붙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혹은 평균 등급, 합격 컷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이 학교 출신이고 자사고 출신이고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점대 초반이 아니면 사실은 조금 어렵구나. 2점대 중반까지 있는데 얘네가 생기부가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이거 종합전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죠. 시립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 수준이 아니고 좋은 생기부를 가지고 있고 2점대 초중반 정도에 있는 아이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시립대 합격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다른 타 대학에서 평균 등급 얘기하고 있고 문 닫고 들어간 애들 얘기하고 있을 때 눈을 흐리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내신 등급을 우리가 조금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그동안 조금 말씀을 안 드렸던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결국에는 내년 이맘때쯤 되시면 이제 원서 6장 설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가족회의 끝났고 이제 원서 쓰고 이제 뭐 이렇게 다 집어넣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될 텐데요. 6개를 설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은 당연히 결정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이제 발표가 다 나잖아요. 뭐가 2학년 내신도 다 나와 있지. 이번에 9평, 11평 이제 보게 되는 그 성적표도 나오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6개 설계를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무슨 전형으로 넣을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때 논술 전형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논술 얘기를 아예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3개 전형, 종합, 교과, 논술 중에 경쟁률이 제일 심하고 강하고 정말 넘사벽의 경쟁률 막 100대 1이 넘어가고 이게 바로 논술 전형이죠. 근데 왜 이렇게 논술이 경쟁률이 높을까요? 그냥 내신 애매하니까 다 절로 덤비는 거잖아요. 내 내신으로는 지금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갈 것 같고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내가 분리돼 있잖아요. 애들이 지금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랑 지금 현재 내 성적이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논술로 뭔가 이렇게 패자부활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논술은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제 서강대 기준으로 보시면 경쟁률이 109대 1이에요. 109대 1.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109대 1? 원서 전형료만 얼마입니까? 진짜 이 정도면? 그런데 실질 경쟁률을 보시면 몇 대 1로 떨어지나요? 30.61대 1로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능 최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덤비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일단은 최저예요. 최저. 그래서 이과 논술과 문과 논술의 차이가 좀 있을 것이고 실제로 학교마다의 논술 전형이라는 분명한 차이가 좀 있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성대부터 고려대 세종까지 쭉 보셨을 때 최저 기준은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수능 최저는 좀 빡센 고등학교 대학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육모가 있었긴 합니다만 서울시내 고등학교는 육모를 안 보니까 2학기에 있을 구모를 생각하시고 11모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이들이 봐왔던 모의고사 성적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3합 5, 3합 6 내지는 2합 5, 2합 4, 2합 5 이 정도 맞출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실전에서 나올 등급보다는 조금 더 낮겠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재수생도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도 영어 한 과목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고3 거랑 고2 6월 모평, 고2 9월 모평은 비교가 좀 안 됩니다. 글밥 자체도 다르고 단어 구성이라든가 논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어찌됐건 저 기준을 맞춘다고 했을 때 논술로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앙대학교, 세종대학교 발표를 보면요. 실제로 합격한 아이들의 이 논술 성적표, 시험을 실제로 보고 나니까 이과랑 문과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과는 뭐예요? 글을 끌적거리긴 하잖아요, 애들이. 논술학원도 다녔을 거고, 그 학교에 이제 원래 기출문제들도 많이 풀어보고, 이제 굉장히 그 2학기는 다 논술학원 다니면서 이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합격선하고 실제로 약간 지원자의 평균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과 쪽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왜냐면 문제를 풀었을 때 아예 못 풀어버리고 백진해버리는 애들이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대학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최저가 굉장히 관건이다. 근데 주변에서 논술로 대학 간 아이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가끔 봐요. 한 2-3명 정도 제 제자들 중에 나오는데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모한 게 바로 뭐냐? 육논술이에요. 육논술. 그러니까 육논술은 정말 비춥니다. 육논술 쓰시면 정말 안 되고요. 종합이랑 교과를 껴서 논술을 한 3개? 2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육논술 쓰는 거는 진짜 무모한 그 자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지금 결정한 부분도 아니고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딱 달려오는 동안 조금 복잡하실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머릿속에 내 새끼 내신 숫자가 자꾸 아른아른 거리시죠. 노답이다. 답도 없는 그 내신. 이거 갖고 어떡한다? 지금 의예과 얘기하고 앉았고 서강대 얘기하고 있고 시립대 얘기하는데 저 내신으로는 못 가는 거 아님? 아까 시립대도 2점대 중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고 수능 최저 맞추라고 했는데 근데 결론 말씀드릴게요. 2학년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저 내신 모든 과목은요. 얘네들 수능 볼 때 하는 과목과 일치해요. 범위가 똑같고 과목이 일치합니다. 그쵸? 근데 애들이 지금 어때요? 약간 마탱이 같죠? 마탱이 같죠? 제가 이번에 그 기말고사까지 대비를 하면서 내신 한 번 끝날 때마다 한 수명을 2년 정도 단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굉장히 막 그 힘든 부분이 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이제 직보하는 날 제가 얘기했는데 야 내가 진짜 다른 데서 못 느꼈던 느낌인데 2023년도 1학기 때 너희들이 지금 고작 해봤자 1학년 한 번 딱 마무리 지어고 입학해갖고 2학년 딱 들어와서 중간 한 번 보고 기말 보기 직전 날인데 마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것 같은 그런 아우라를 풍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마탱이가 갔어요. 의욕도 없고 뭔가 이렇게 허벌레 해가지고 약간 산후조리원 느낌? 학부모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죠? 뭔가 이렇게 내려놨어.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누워있고 그냥 이렇게 대충 있는 이런 느낌? 안 하자니 뭐하고?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정신 차리라고. 왜냐하면 기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도 좀 잠시 뒤에 좀 더 마무리를 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예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대입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이없게. 그래서 제가 마무리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이 보게 되는 모든 과목은 이제 수능에서 보여야 될 그 모든 과목과 범위가 일치하고 과목이 일치하는데 이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로 가겠다. 이 내신을 포기하고 논술로 갈아탈까라고 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하나만 갖고 와라. 내신을 포기해야 되는 그 이유를 타당한 걸 하나만 갖고 오라고요. 지금 코앞에 있는 우리 학교에 딱 범주가 지정되어 있는 그 과목도 공부를 안 하면서 최소를 어떻게 맞추겠다는 거고 정시는 도대체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후년에 저 시험은 잘 볼 수 있지만 지금 이건 못 보겠어.
뭐 살고 싶지만 죽고 싶어,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줘,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나 아이들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면은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 무조건 이게 다 끝났잖아요. 이게 끝났고 2학년이 돼서 중간 기말 여기까지 이제 본 상태인데 일단 애매한 거예요 점수 자체가.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모의고사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어떤 그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죠. 내신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지금 많이 신경 쓰는 게 어찌됐건 입학해서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거의 다 올인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서류도 챙겨야지 내신도 올려야지 이런 상태였고 모의고사는 봤다 안 봤다 퐁당당 퐁퐁 약간 이런 느낌이고 더 충격적인 거는 모의고사 한 날 안 가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은 안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내신 기간하고 약간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그 모의고사에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직면하고 싶지 않겠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심이냐 싫어요? 진짜 안 갔어? 저 2교시만 보고 나왔어요. 혹은 안 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막 그 뒤에 할 말을 좀 놓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니까 또 그러겠어요? 그걸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수능 모의고사 학습 계획에 대한 계획이 없고 관리를 안 하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만 너무나 전념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2학년 내신이 지금 이제 2학년 딱 올라와서 중간고사 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1학년 때 보고 만만치 않네. 내가 선의를 갖지만 내가 쉽지 않아 이게. 동명을 갖지만 내신이 누가 쉽다 그랬어. 진짜 쉽지 않잖아요. 이게 원하는 내신을 못 받았고 그래서 정신 차려 하고 고1 겨울방학 때도 빡빡한 거예요. 윈터도 가고 막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막 특강도 듣고 딱 해갖고 2학년 중간고사 때 다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안 죽어 아무도. 자기의 자아만 약간 이렇게 죽게 되고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운명을 타고났나? 엄마 아빠의 유전자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할 거고 그러니까 막 답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2학년 때 봤던 과목들 중에는 물론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만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일반 선택 과목들. 근데 일반 선택 과목은 전교생이 다 같은 선택 과목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애들 집합 단위가 좀 좁아진 데다가 당연히 그러니까 등급이 높아질 수는 없어요. 오히려 조금 떨어지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등급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등급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략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등급 얘기만 하니까. 자, 그리고 3학년 이제 이런 상태다 보니까 3학년 내신을 잘 볼 생각이 아예 없죠. 2학년 2학기도 전략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능에 대한 전략도 없게 되고 걱정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마주치면 계속 싸울 일밖에 없고 서로 한숨만 지고 공부나 하면서 뭐 저렇게 고민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서로 약간 비난의 화살을 이제 돌리게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는 참 편합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이거죠. 일단 내신을 까야죠. 근데 내신을 등급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게 표점이랑 또 평균이랑 또 우리 고등학교에 이제 서열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환산을 해보기도 하고 종합 전형으로도 환산을 해봐서 어디까지 지원 가능한 점수인지를 이제 여실하게 한번 딱 까봐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가 당연히 있으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최저를 내가 어느 수준까지 맞출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오픈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2학기 내신에 대한 어떤 목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들이 지금 뭘 제일 열심히 해요? 생기부를 제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제일 그게 속도 편한 거지 뭐. 보고서 쓴다 그러면 엄마가 유튜브 봐도 뭐라고 안 할 것 같고 지금이 이제 딱 그런 시기잖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지금 이제 방학이 되기 전까지 생기부를 또 수행평가가 폭탄처럼 내려오는 시기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정상적이라면은 사실 생기부를 열심히 챙기는 게 맞는데, 그거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거를 365일 챙기고 자빠졌고, 막 3월부터 6월까지 챙기고 앉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평가의 시즌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학교에서도 이 생기부 활동이라는 거를 365일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한 1, 2주 정도 빡세게 딱 할 거 하고 제출하고 이제 이런 시기가 있는 거지 계속 그것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생기부 서류를 더 보겠어요? 내신을 더 보겠어요? 당연히 내신을 더 보죠.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더 보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가장 쉬운 길이 제일 속편한 생기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학기 초에 해야 될 게 있고 이제 기말고사 지에 할 일이 있는데 그리고는 애들 다 내신 공부하니까 나도 내신 공부하는 거죠. 애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각 대학에서 포럼을 할 때에도 면접 부활에 대한 멘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대학은 면접을 굉장히 부활하고 싶어 해요. 숫자로 이제 줄 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되다 보니 면접으로 아이들을 변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들도 면접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봐. 상상을 해봐봐. 막 대학에 가야 된다? 엄마가 태워다 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하철 타고 막 그날 가야 돼. 가가지고 그냥 면접에서 썰 풀고 오는 게 아니라 재시문 면접이야. 그날 처음 본 어떤 재시문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래. 문제를 막 풀어보래. 이런 면접을 애들이 잘한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두려워. 생각만 해도 막 진짜 너무너무 막 이 편도체 활성화돼가지고 미친 듯이 긴장할 것 같고 막 멧돼지 한 마리 딱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어렵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수능이죠. 잘 봐본 적이 없고 정색해서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순서예요. 제일 이제 쉬워하는 순서고.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이죠. 최저를 계속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첫 페이지도 지금 수능 최저 강화가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면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내신 생기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원하는 순서와 대학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트렌드가 조금 다르다. 이런 이질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8개 고등학교, 저희하고 이제 8개 고등학교만 딱 해요. 다른 고등학교 안 하잖아요, 지금. 8개 고등학교는 1750개의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순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괜히 앉아가지고 몇 등 정도 하겠지 뭐 이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방법은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받으시면은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내미가 예를 들어 수학이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그 2등급이 수학이 전체적으로 전국 애들이 봤을 때 2등급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옆에 보시면은 우리 고등학교, 우리 반에서의 몇 등인지가 또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국 등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수학이 2등급이면 잘했잖아요. 잘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막 전교 1등이야. 이러면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전국으로 봤을 때 얘는 몇천 등 이렇게 되겠죠? 2등급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고등학교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1750개 고등학교 중에서 한 500등에서 700등가량 되는구나. 고등학교 순위 자체가. 그래서 그 성적표를 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굉장히 비례하다. 전국에 있는 이 등수하고 등급하고 우리 학교의 전교 등급하고 우리 반의 등급하고 상당히 비스무리하다 그러면은 결국 평균 정도 하는 건데 그거랑 굉장히 상이한 등급들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은 과목별 편차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500에서 700등 정도 되는 고등학교. 그리고 여기는 300등에서 400등 정도 되는 고등학교. 이런 얘기고 제가 이제 이런 멘트를 쓰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여기저기서 굉장히 공격이 많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막 뭐라고 하시고 왜 학교에서 이주아오가 동영상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에서 막 보여주시고, 교실에서 보여주시고, 교무실에서 서로 보고 계시고 막 그러대요, 지금. 근데 300에서 400개 고등학교는 어딘지 아시잖아요. 300에서 400등 고등학교는 예일, 대성, 선정, 과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내가 여긴지, 요 덩어리, 1.5에서 2등급인지, 아니면 2.5에서 3.5, 나 요 구간에 속하다, 나 지금. 혹은 나 4에서 5, 나 여기 속한다. 이거 셋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는 충암, 명지, 선일, 동명, 또 숭실이다. 그러면은 1에서 2등급 구간이라면 여기에요. 그리고 2에서 3, 5등급이면 여기고 4, 5등급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학부모님들 본인 아이들이 또 우리 학생 본인이 이 6개 구간에서 자기 스팟 정하셨죠? 그쵸? 그러면 이제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동명에서 2.5등급에서 3.5등급 정도 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명여고의 특성상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비등비등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거기를 원서를 애초부터 쓰셨어요. 고등학교 지원을 하실 때부터. 그래서 교과로 3장, 종합으로 3장 정도를 써야겠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 쓰기로 결정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능 최저 맞춰야죠. 수능 최저 맞춰야 돼요. 종합보다는 교과에 약간 2스푼 정도 약간 무게감을 더 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나가리잖아요. 전교 1등 했는데 한양대 갈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춰야죠. 근데 여기서 수능 최저 맞추기 쉬워요? 분위기가 안 받쳐줘. 수능 가면 막 이러고 앉았고 막 뭐하냐 막 이러고 앉았고 막 유튜브 보고 머리 따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외롭지만 수능 최저가 무조건 최우선순위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신이죠. 그리고 생기부죠. 그렇죠? 우선순위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대성고입니다. 대성고인데 만약에 4등급에서 5등급이다 그러면 논술해야죠. 논술해야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해야지. 얘는 교과로 어딜 가요 이걸로. 그렇게는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전략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 페이지부터 쭉쭉쭉 달려왔고 뭐 교육개정안 바뀌었다, 고교학점제도 된다, 뭐 교과에서도 장성적 평가를 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내 새끼 지금 여기 6개 구간에서 어디에 속했는지만 딱 지정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크게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껏 유지하면서 이 전략에 맞춰서 애를 보낼 생각을 좀 하시면 되니까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수능 최저 맞추시려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수능 최저는 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결국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번 여름방학이 되게 짧잖아요. 항상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 되면 아이들이 약간 전투태세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미리 윈터도 또 정하시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팅을 좀 하시는데 여름방학은 짧기도 하고 약간의 뭐 연장전 느낌이지 이게 뭔가 패자부활전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차하면 싹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썸머 같은 경우는 TO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썸머는 재수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TO도 없어서 지금은 당연히 다 마감이 됐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일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예를. 영어나 당연히 2주와 보내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죠, 제가. 근데 선택 과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구.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다는 얘기는 무조건 영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탐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2합을 맞추겠다, 3합을 맞추겠다 그 얘기는 2합은 2과목만 선택을 결국엔 하겠으나 고2 여름방학 때 누가 2과목만 공부를 해요, 수능을. 3과목을 공부하다가 누가 더 괜찮을지를 보고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죠. 3합이라는 거는 4과목을 공부를 하다가 3개를 선택을 하는 거고 3합이라는 거는 그런 거고 2합이라는 거는 3과목의 수능 공부를 하다가 잘 나오는 2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3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국영수 중에 당연히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2합 6만 맞추면 돼. 2합 5만 맞추면 돼. 궁극으로 그렇게 되겠으나 2합을 머릿속에 넣는다는 얘기는 3과목의 세팅을 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3과목이라는 거는 국수 0 중에 2개 그리고 탐구에서 하나 이렇게 조져야 돼요, 지금은. 그쵸? 그런데 되게 좋은 게 뭐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얘네가 2학기 때 봐야 될 내신 과목이 그 탐구 과목이랑 겹쳐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사문이 될 수도 있고 윤사가 될 수도 있고 생윤이 될 수도 있고 애들이 이제 겹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여름방학 세팅이 들어가면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썼어도 좋고 지금 해도 나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인강을 하나 완강을 하자. 뭐 탐구를 과탐도 좋고 사탐도 좋고 이제 어차피 2학기 내신하고도 겹치기도 하고 어차피 너 수능 봤을 때 그 과목 봐야 되는 거 맞고 그거 지금 안 하면 언제예요?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그거까지 하기엔 너무 빡세는데요. 시간도 없고 미리 한번 해놓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아이 성향을 잘 보세요. 근데 아이마다 이렇게 호불호가 다 있고요. 아이들 성향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저 요즘에 진짜 성격 좋아졌거든요. 갑자기. 근데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막 뭐 컨닝하다 걸리면 책 찢어가지고 막 쇼맨십 하고 막 이랬어요. 마녀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막 분노하고 뭐 이러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었는데 화도 안 나요, 사실. 다 귀엽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먹히지도 않아요, 애들이. 그래서 다 이제 뭐 약간 뭐 물어보면 진짜 무릎 꿇고 대답해줘요. 그렇게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마음도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강을 잘 듣나. 그러니까 아마 뭐 너무 나대는 거 싫어하고 나는 MBTI도 내가 I고 뭐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은데 싫어하고 이러면은 인강을 잘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둘째 같은 경우는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한데 걔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를 예뻐하고 자기랑 코드가 맞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은 그 선생님 때문에 공부하는 애 있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는 인강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현강하고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탐구지만 좀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냥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중에 못하니까 토요일도 좀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주말에 일요일에 저녁 마지막 7시 타임을 대치동 사탐을 하나 듣게 했어요. 유일하게 안 막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게. 그 나머지 시간 너무 막혀. 목동도 그렇고 너무 많이 막혀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아유, 뭐, 미쳐도 본전이다 싶어가지고, 이지영쌤 수업을 이제 7시에서 10시까지니까 그거를 듣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목은 마감도 안 돼요. 탐구가 마감인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가게 했는데 처음에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굳이 뭐 메가패스도 있고 한데 너 근데 야, 일단 가봐. 그 에너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아무튼 겨울마다 완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즌 1하고 시즌 2까지 듣고 저는 덕분에 고생을 좀 했죠. 그 일요일 날 밤에 데리고 오고 막 하는 게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엄마로서 좀 얘가 유년 시절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또 뭐 완전히 성인이 되는 거니까 같이 데리고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엄마 손 아빠 손이 제일 필요로 하는 그 마지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라이딩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잠도 좀 재우고 뭐 여차하면 먹일 것도 좀 먹이고 음악도 좀 듣게 하면서 그 1시간 정도 라이딩 하는 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완강하게 했더니 인강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딱 끝나고 산모를 이제 고3이니까 봤는데 사탐 자체는 1등급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이마다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학원을 어떻게 세팅을 하실지 아니면 학원에 안 맞는 애도 있어요. 무조건 과외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까 앞 페이지에 학원이 안 맞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학원을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더라도 학원만 했는데 왜 얘를 안 챙겨주고 쟤는 챙겨주는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챙겨주지, 그러니까 완전히 1대1로 해야만 이게 조금씩 성적 향상이 있는 거지 진짜로 뭐 학원에서 이렇게 많은 다수 앞에서 이렇게 저 끝에 앉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딱 보면 하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어느 학원이 중요하니까 거길 가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치동 무슨 수업을 들어라. 이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버님이 내 새끼 성향을 좀 잘 아실 거니까 근데 다 알지 못해요. 사실 성향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고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이랑 좀 상의를 해보시고 이런 인강이라든가 현강을 조금 세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추우시죠? 추우시죠? 네, 잠깐 껐다가 킬게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이 어찌됐건 2학년 2학기 것까지 세팅을 좀 하셔야 되니까 과목마다 좀 열심히 한 며칠 동안 공부하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세팅이 좀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자녀들 중에 또 우리 학생들 중에 1학년 끝나고 이주와해서 상담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1학년 끝나고 이제 상담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1학년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1학년 성적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4번 봤으니까 1학년 성적표 그리고 1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 그 귀여운 거 그거 갖고서 그냥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의 수준을 봤어요. 수준. 너 지금 고1 끝났는데 지원 가능 대학의 수준은 요 정도야. 그리고 이제 간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수시 지원 목표 대학의 조건들을 좀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목표 설정했고 2학년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런 상담을 한 1인당 60분 정도 좀 초과했던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담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년이 아니죠. 그죠? 반년? 6개월 정도 지나서 지금 이제 여름이 됐는데요. 이번 여름방학 때 저희가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시간이 지나서 애들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요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죠. 돈도 안 되는데 왜 안 해요? 이거 무조건 해야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가장, 여러분들도 계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그리고 실물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야. 지금 갈 수 있는 데요. 울어도, 뭐, 눈물이 나도, 화가 나도 이거야. 여기 조건이 뭐야? 최저는 이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물을 딱 보고 그거를 1시간 정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다 이제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 작업은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겨울방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6개 대학을 우리가 정하겠죠. 그리고 대학별 조건과 준비사항들 체크 다시 한번 하고 3학년 목표 설정해서 3학년 시나리오, 1학기 시나리오까지 정리를 할 거고 고3 때 이제 6개 대학별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월별로 얘기를 해보면 지역균형 고교 연계가 있고 레오 르네상스가 있고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전형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페이지냐면 경희대 입장에서는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문을 3개를 만들어 놓을 건데 자사고 이쪽 문으로 들어와. 예일여고, 대성고, 선정가족 요 문으로 들어와. 딴 문 가지마. 괜히 쓸데없이. 명지고, 충안고, 선일여고, 우리 동명여고, 숭실고 요 문으로 들어와. 조건은 이렇게 다 달라. 그래서 이 문으로 부지런히들 들어와. 다 들어와. 아주 꽉꽉 채워서 제대로 서열화시켜가지고 아주 알짜배기만 빼먹고 싶으니까 이게 속마음이잖아요. 기가 막혀요. 가장 간절하고 가장 계산이 빠르고 가장 확실한 게 바로 대학들입니다. 존폐 위기에 있잖아요. 지금 벚꽃 지는 순서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대학 가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빡세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직업국 대학들이 다 건재했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이런데 뭐 연고대 갈래, 경북대 갈래 그러면 경북대 가던 시절이 있었다며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경북대 갈래, 부산대 갈래, 아니면 명지대 갈래 그러면 다 명지대 가요 애들이. 무조건 서울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구멍이 나고 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이제 빡 터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현상적으로 봤을 때 대학 가기가 너무나 빡센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경희대 정도, 중대 정도, 서강대라든가 건국대 정도, 동국대 정도는 설계를 정말 몇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다채롭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쟁률도 있고 충원률도 있고 이렇게 쭉 열려 있는데 우리만 전략이 없어. 애들만. 아무데나 그냥 동그라미 열려있고 문이 열려있으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 케이스 첫 번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 실제로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한번 보세요. 내신 등급 분석의 국영수, 전체 국영수 탐, 내신이 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국영수만 했더니 2.3이에요. 전체를 다 하니까 2.41이고 국영수 탐까지 넣으면 2.3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적 분석을 해봤더니만 국영수만 보면은 아무튼 95점, 84.5 이렇게 해서 원점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인지가 사실은 다 드러나요. 표준 편차가 8.7, 13.7, 12.6 요거 보니까 제가 보기엔 예일여고입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위치 분석을 보니까 1750개 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한 350등 하는 고등학교라 이거죠. 표준 편차랑 평균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얘 성적 까보니까 국어가 96이고 수학이 91이고 영어도 92점으로 이거 1등급 딱 석권을 했어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난이도 정답률을 봤더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받아보시면은 그 밑에 A, B, C라고 겁나게 자잘자잘 써있는 거 보셨어요? 그 A부터 E까지가 난이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를 쉬운 거를 내 새끼가 틀렸는지 어려운 것만 골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전반기적으로 다 틀렸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 학원 가서도 상담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잘하고 있더니만 왜 쉬운 것만 다 골라 틀렸냐.
수강료를 몇 년을 냈는데 지금 이런 거 약간 얘기하실 수 있는 좋은 내용인데 얘를 봤더니 ABC 쪽에서는 100% 다 맞아요. 그리고 D도 90% 정도는 맞는데 A, B, C, D, E 중에 제일 어려운 난도가 높은 그놈의 킬러, 준킬러, 킬러 뭐 해갖고 그쪽에서는 40%.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해보면 이 준킬러 이상 되는 문제들만 얘는 풀면 되는 거지 쓸데없이 지금 A, B, C 다 풀 필요까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과목별 필요한 문형 및 유형들을 또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가 지원 가능한 대학은 시립대, 학종, 자 그리고 이화여대 최저 맞춰서 좀 가라. 자 그리고 경쟁고등학교,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경쟁하는 고등학교는 아까 앞장에서 경희대 문 3개 열렸다 그랬잖아요. 경쟁이 특목고 자사고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 전형에서는 그래서 우수한 일반고 학생이 경쟁자일 것이다. 전형 자체를 그쪽으로 넣을 거니까. 자, 희망대학의 조건과 이유. 근데 얘가 여기를 이제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2학년 2학기 내신도 남아있고 3학년 1학기 내신도 남아있는 거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고려대 가고 싶어요 선생님. 눈물 잘잘잘 이렇게 날 거예요. 그러면 내신을 2.0으로만 좀 올리자. 아까 2.3이었잖아요. 2.41이었는데 기회가 왔거든. 왜죠? 알아서 마탱이 가줬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기말 종강하는 날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뭘 내가 되게 잘해가지고 뭐 기회가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알아서 다 망해주던데 그냥? 알아서 다 절어주고 미끌어주고 약간 마탱이 가지고 하니까 그냥 나는 오늘을 열심히 살고 내일도 열심히 하고 내일 모레도 플래너 하고 방학 때도 또 열심히 하고 스터디 카페 갔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느 단계에 그 성과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갑자기 변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멘탈만 지켜서 성실했을 때 그 성실함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는 거죠. 성실함이 반드시 그 하루하루가 생겼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들이 다이어트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어학도 그렇고 반드시 그 가치가 있어야만 하는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 2.41인 이 학생이 2.0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친구는 뭐 약간 지금 말씀드린 350등 되는 고등학교라고 했지만은 나머지 고등학교에서는 2.3이 2.0 되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3학년 1학기가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너 수능 3합 7 맞춰라. 3합 7 빡셉니다. 그러나 할 수 있죠. 선배들도 해본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수 일반고 특목 자사고가 경쟁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쵸? 왜냐면 여기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수시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건데 학생부 교과에서 2장 쓰고 종합으로 4장 쓰자. 그리고 진로 선택 원점수 챙겨라. 95점까지 달려야 돼. 90점 맞아서 A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95, 99까지 때려라. 너 지금 여기 가야 되니까 세특 준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담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케이스 2번째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1750개 고등학교 중에 690등 정도 하는 고등학교 여기에 속한 아이입니다. 내신을 봤더니 3.8이에요. 국영수 전체는 4.0입니다. 국영수 탑 합치면 3.9죠. 아, 되게 현실적이야. 그쵸? 우리 집 아이 확률도 높고 성적 분석해봤더니만 표준 편차 보니까 16, 16.4, 17.8 이 정도 되니까 서울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인 거예요. 딱 표준 정도 되는. 그리고 이 친구는 모의고사 점수를 봤더니 국어가 79%, 수학이 64%, 영어가 81점이에요. 그럼 영어 몇 등급이에요 지금? 2등급이네요. 그쵸? 자, 그리고 ABC 보니까 다 못 맞아. 여기서 90%, 자, 그리고 D에서 60, 아싸리 제일 어려운 킬러는 아예 손을 못 대거나 시간이 안 돼서 못 풀거나 뭐 이랬어요. 그 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왜 시켜요? 이걸 왜 해요, 얘가? 어차피 여기를 뚫어야죠. 이거를 다 메꿔놓고 나서 저쪽을 하는 거지. 이걸 왜 쓸데없이 거기서 뭐 이걸 왜 하고 앉아서 어차피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자, 그리고 과목별로 이거 하지 말고 A, B, C 어떻게 메꿀 건지, 그리고 D를 어떻게 메꿀 건지 과외나 학원에서 저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으니까 그걸 더 디테일하게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3번씩 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 대학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지금 현재 연세대 미래 캠퍼스 아시죠? 학종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고요. 수원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의 평균 정도 등급이죠. 얘가 지금 3.8에서 3.9 등급 정도 한다는 얘기는 반에서 한 7, 8등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희망대학은 얘는 지금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덕성여대 3.6 받아서 학종으로 덕성여대 가자. 자, 그리고 세종대학교 논술로 2합 5, 2합 6 맞춰서 세종대학교 논술 전형으로 가자. 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수시 지원의 우선순위 결정은 종합으로 3장, 논술로 3장 가자. 왜냐면 이 내신으로는 지금 교과로 쓰기는 어려우니까 종합으로 3장 쓰고 논술로 3장 쓰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동명여고에서 몇 명이나 듣고 입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명지고 다니는 애 중에 과연 전교생 중에 몇 명이나 저 표를 딱 들고서 이 학기를 맞이를 할까요? 충실해서 충함해서 저는 그거는 한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지런히 이제 이것들을 따져서 내 데이터를 넣어서 그걸 직접 본인이 듣게 하고 요 수순을 밟아서 진행하는 이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가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하면 당연히 다르죠. 시작이. 매일매일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자, 결국 자, 그래서 이제 학습 계획을 뭐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이제 그 내용에 맞춰서 월별 일정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이번 여름방학 때 하고 2학기 딱 개학을 하게 되면 바로 또 중간고사 개강을 합니다. 하기는. 근데 이제 중요한 일정이 2학기 때 있어요. 9평과 11평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9평과 11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과 기말 일정 사이에 껴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결국에는 고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상담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 확실히 맞죠? 그리고 너무 좋은 게 9평과 11평 보게 되는 그 모든 과목, 그 진도 사항들 우리 애들 2학기 내신 진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과목도 똑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런 팩트를 잘 전달을 하시고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죠. 이제 고2 2학기는 태어나서 처음일 테니까 학부모님들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그럼 이렇게 여름방학 딱 준비해서 야, 최저를 9평에서 2하고 5를 맞추자. 근데 영어가 지금 아까 81점, 82점이었으니까 한 두세 문제면 조금 더 해가지고 듣기 아까 틀린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1 하나 받자. 아니면 3 나왔었는데 2 받자. 그랬는데 9평에서 딱 나왔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시작하는 거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이죠 지금. 기말고사 이제 얼마 전에 끝났고요. 이제 성적 분석해서 대입 상담 신청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간담회도 사실은 좀 마감이었잖아요. 바로 이제 거의 뭐 열자마자 거의 다 마감이 안 오실 거면서 뭐하러 마감을 지켰을지. 아무튼 이것도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빨리 신청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에 신청을 받은 아이들에 한해서 대입 상담을 열심히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 1, 2를 같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표 대학, 지금 지원 가능한 대학,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2학기 목표 세우고 여름 수업 듣죠. 근데 여름 수업은 지금 이제 각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다 열게 되고요. 저를 포함해서 무조건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이퀄 지금 2학기 내신이니까요. 그리고 9평 보고 11평 보고 12월에 기말고사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대입 상담을 하게 돼서 6개 학교를 우리가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상담하고 3월 모평 보고 이제 진단 세우고 결국에는 여기를 쓰기로 결정했다라고 가족회의를 이제 하시게 되겠죠. 자, 이해하셨죠? 이런 어떤 일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고요. 결국 뭐 지금 여름 특강은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전 수능 모의고사를 실시간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실시간으로 보는 거랑 집에서 약식으로 풀어오라는 거랑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실시간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주 1회고, 제가 하는 수업 같은 주 1회고 또 3시간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70분 동안 붙여버리면 애들이 미쳐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제가 잘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3학 4를 받을지, 5, 6, 7, 8. 이 얘기는 3학을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는 영어를 1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2학 4, 2학 5, 6, 7 그러면 영어를 2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1 받으면 좋지만 2만 받아도. 그리고 한 과목이 3등급인 학교도 있어요. 최저가 연대 미래 캠퍼스 이런 데는. 이게 무슨 기준이냐? 뭐 논술 혹은 교과 혹은 학종도 상위권 대학들은 지금 최저를 걸고 있으니까 각각의 그 기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지막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물론 이제 첫째 자녀 다 대학 보내보시고 뭐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수 있지만,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거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 해마다 1학년들이 들어오면 1학년들이 되게 그 내신 쇼크에 애들이 막 젖어 있잖아요. 아이들 고1 때 내신 쇼크조차도 없었어요? 애가 막 낭만주의야? 어떻게 잘 될 거야? 막 박애주의자예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막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막 내신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막 굉장히 심리적으로 건강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도 있고 더 심각한 거는 지금 고2예요, 고2. 그런 거조차도 없어 이제. 그냥 박애주의자야. 어떻게 되겠지. 막 뭐 모르겠어. 세상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원하는지 몰라. 그래서 집에 쌈 싸먹는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지금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모처럼 오뎅도 먹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또 뭐 했지? 뭐 이것저것 요리를 좀 했어요. 밥도 해놓고 뭐도 해놓고 이렇게 두부도 졸여놓고 그래서 이제 점심에 남편하고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딱 차려놨는데 실제로 요리는 했고요. 그랬더니 만약에 저희 남편이 와서 와 진짜 맛있다. 너는 참 성격만 고치면 돼.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음식은 또 곧잘해요. 빨리 해요. 근데 좀 성격만 고치면 돼. 그랬다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 요리를 하고 싶을까요? 정말 완전 미쳤나? 약간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애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간만에 수학을 못했지만 영어도 잘했고 탐구도 하나가 올렸고 뭐 어떤 거 하나는 그래도 2도 받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이게 뭐하냐 이러면 수학에 갖다 드린 돈이 얼마인데 계속 4등급이 나오고 왔느냐 이제 이러면 애가 와 내가 지금 2등급 받으려고 저 탐구 과목을 별짓을 다 했는데 밤을 새서 내가 진짜 공부하고 막 오답 정리 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다 했는데 우리 엄마는 또 안 나온 과목에 꽂혀갖고 그것만 보고 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 심리가 다 안 하고 싶죠. 다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걸 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 근데 참 신기하게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정말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받았어? 2등급 받은 거 이거 공부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쉬워서 그래. 쉬워도 그렇지. 이게 상대평가한테 2등급 받으면 진짜 잘한 거지. 어떻게 했어?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한 거야? 그럼 막 갑자기 표정이 바뀔걸요, 애가 표정이 바뀌어요. 그거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정이 바뀌고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좀 잘 먹혀가지고 이번에 좀 쉽게 나와서 그랬어? 애들이 잘 봤어? 막 이제 이럴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그 학생이 그 과목뿐만 아니라 못했던 과목조차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4, 5등급 받았던 과목을 2등급으로 올리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게 진짜로 이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무슨 서울 연고대를 꼭 가야 되고 뭐 스카이를 가야 되고 뭐 위치한 약수를 안 보내면 안 되고 인서울을 안 가면 쓰레기고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만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났잖아요. 1학기 내신 나와 있고 2학년 1학기 내신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애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효능감도 좀 발휘를 하면서 공부하는 그 하루하루 조금 이렇게 성취감도 좀 느끼면서 힘들지만 주저앉아 버리거나 널브러지지 않고 조금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잘 때도 막 이렇게 막 또 하고 막 밤새려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올려서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을 보내려는 거 맞으시죠? 그거죠.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뒤집어요? 그렇게 원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딱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잘하는 과목에 좀 찍혀주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 고3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한 게 있어요. 강아지가 없는데 저희 집에 그냥 강아지처럼 현관에 들어오면은 막 제일 먼저 쫓아가서 들어왔냐고 그러고, 또 나갈 때는 또 현관에 쫓아나가서 빨리 잘 갔다 오라 그러고, 안 하던 뽀뽀도 막 해주고 그러면 왜 저래 저 여자가 약간 이런 분들을 쳐다보는데 자꾸 하면 또 그게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년 시절 마지막 엄마랑 보내는, 아빠랑 보내는 기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살 지나면 별의별 일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잖아요. 친구도 더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아이들이 겪게 될 거고, 지금 가장 좋은 에너지, 지지, 버팀목, 이런 어떤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방학부터 조금 같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